오늘 간략히 이전 2023년 12월 5일 4일 전 영상에서 이 모든 코인들에 대해서 간단히 차트 분석을 하면서 BNB 이슈에 대해서 간략히 이때 언급했었어요. 한 몇 분. 하고 이제 BNB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이 BNB에 대해서 왜 BNB가 떡상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2.43%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이 10배 종목에서 그래도 이게 유의미한 종목이죠. 왜 이렇게 슬금슬금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한 바 있죠. 예전에 이거 한참 이 전성기에는 이거 700달러 얼추 막 고점 691 한 이 정도 찍었다가 지금 한 200달러까지 이제 곤두박질 쳤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오르는 형국 하고 저도 한 500달러 정도로 지금 마진하고 있는데 쏠쏠합니다. 이거 며칠 안 됐거든요. 들어간 지 며칠 안 되는데 44.15%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내리면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BNB 최초 거래가 얼마 안 됐어요. 이 마진 들어간 지가 12월 3일 날 이제 처음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6일 전에 이제 처음 들어간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갔고, 일단은 BNB가 이슈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 트랜스퍼 이게 P 레벨 해가지고 지금 모든 스팟 거래나 혹은 마진 거래에 대해서 BNB로 이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25%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사고 팔 때 0.1%씩 수수료를 바이낸스에서 레귤러 유저에 대해서 이제 취했는데 뭐 VIP는 훨씬 더 이렇게 저렴하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최고 VIP 유저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8배 가까이 이렇게 수수료가 저렴하기도 한데 아무튼 이 대부분 레귤러 유저일 텐데 그렇다는 거죠. 그 레귤러 유저에서 25%를 차감하는 거야. 그러니까 0.075 해가지고 사고 팔 때 무려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이득이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예전 막 하루 거래할 때 200달러 정도가 나가면 BNB로 이렇게 소모하게 되면은 150달러 정도만 소모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상세 설명 보시면 이쪽은 상세 설명이 안 나와 있네. 다른 데서 봐야 되나? 뭐 P 레벨 해가지고 여기도 그렇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하고 BNB로 할 때 25%를 감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일단은 수수료를 똑같이 떼어요. 근데 수수료를 똑같이 떼는데 나중에 보면 코인들이 그러니까 매도에 전량 골아놨는데 코인들이 이렇게 조금씩 에어드랍이 소량씩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당 코인의 수수료에서 25%를 그 해당 코인으로 리펀드를 이제 되돌려주는 것 같아요. 며칠 해보니까 대충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BNB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 방법은 그거죠. 그냥 이 스팟 계좌, 그러니까 일반적인 100% 이 현물 계좌에다가 BNB를 사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저도 지금 BNT지 이건. 그러니까 여기다 사놓고 매도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이 BNB 수량이 조금씩 이제 차감되는 거예요. 실제로 산 거는 지금 뭐 그죠 230, 300달러가 훌쩍 넘죠. 근데 수수료가 이미 조금씩 빠져나가지고 164달러 정도 빠져나간 거예요. 했는데 그렇다. 이게 지금 바뀐 지가 이 제도가 원래는 기존에 5%였어요. 5%만 BNB로 수수료하면 5%만 공제를 해줬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조만간 해줘야지 5%가 어디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5%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어요. 이게 바뀐 지가. 그러니까 바이낸스 측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 이 하락에 따라서
길고 긴 주가 하락에 따라서 이를 갈았다고 볼 수 있죠. 한번 이렇게 우리의 그 거래소 코인이고 대표적인 코인인데 이 BNB가 이게 결코 작코인이 아니거든요. 이더리움 못지않은 어떤 차세대,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고 더 가격 저렴하고 해가지고 어떤 그 업데이트된 차세대 코인이거든요. 갖고 이더리움이 유니스왑에서 거래되지만 이 BNB 자체는 그거죠. 팬케이크 스왑, 이 덱스 거래소에서 팬케이크 스왑이 대부분 이렇게 거래되는데 지금은 이 팬케이크 스왑이 이 BNB를 기축통화로 쓰잖아요. 유니스왑은 이더리움이고 팬케이크 스왑이 상장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무슨 핑크세일 사이트를 가봐도 마찬가지죠. 나오나? 핑크세일 이 하루하루 이 상장되는 코인들을 봐도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여기 론치 리스트 보면 대부분 이제 BNB가 화랑이에요. 요새는 그 뭐야 노 필터 소토바이 여기 보면 이제 그게 있지만 여긴가? PSC 그러니까 PSC로 상장되는 코인들이 지금은 압도적으로 많다. 왜냐면 이더리움은 좀 가격이 이거 스크롤하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계속 이어지긴 이었는데 수수료 차이가 어떤 경우는 한 100배 정도 막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BNB로 요새 굉장히 많이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아마 오래전에 이 2021년도에 벌써 이 팬케이크 스왑이 이더리움의 어떤 트랜잭션을 추월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BNB가 지금 그 순수한 가치로 보면 결코 이게 이더리움에 못지 않은 거거든요. 이더리움 시총이 지금 얼마야? 그죠? 12자리 28402로 뭐 되는데 이게 한 400조 원 그 정도인가? 12자리? 근데 BNB는 자릿수가 그러니까 이더리움 시총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갖고 유통 물량도 이더리움이랑 뭐 총 발행량도 비슷한데 이런 코인들이 왜 오를 수밖에 없냐면 그런 거죠. 지금 이 바이낸스 며칠 안 됐다고 그랬죠, 수수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걸 몇 프로 그러니까 이 전체 유저들이 몇 프로 안 쓸 수도 있어. 몇 프로 안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계속 이제 수수료 공지가 픽스가 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점점 이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뭐 나중에는 한 80% 90% 막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몇 프로 안 돼가지고 미진미진한데 그렇게 되면 BNB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수료를 그러니까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BNB를 살 수밖에 없어. 현물 계좌에서 살 수만 있고 이걸 팔지는 않아. 왜냐하면 안 팔아도 수수료로 차감되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소진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팔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살 이유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BNB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수료 혜택을 알면 이게 천정부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더리움도 그렇지만 이게 BNB도 거래소 자체 이 유통되는 물량은 진짜 희박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한 코인이나 토큰이 아니라 그거잖아요. 하나의 생태계를 책임지는 어떤 네트워크잖아. 이더리움은 유니스왑, BNB는 팬케이크 스왑 해가지고 이 BNB 자체가 기축통화로 해가지고 이런 거래소들에서 원활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다 BNB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뭐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역할을 한다 그거죠. 굉장히 이제 공식력 있는 어떤 그러니까 달러에 막 준할 만큼 이렇게 공신력 있는 화폐로 BNB가 쓰이기 때문에 이 덱스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BNB 양이 상당할 거예요. 그래갖고 바이낸스 자체에서 거래되는 BNB가 별로 없을 거라고. 이 바이낸스를 제외하고 다른 거래소에서 이 BNB를 상장을 잘 시켜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 코인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이 팬케이크 스왑의 시장은 별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 바이낸스의 어떤 그 흥방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이제 BNB 네트워크는 이미 구축되었고 이게 뭐 바이낸스라는 회사가 뭐 이렇게 타격을 입는다고 이 BNB 네트워크 자체가 그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이건 BNB의 가치는 꾸준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뭐 창립자가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뭐 생존이 불분명하다고 해도 그거잖아요. 이미 그 개발자의 생사와는 상관없이 이 독립적인 가치를 획득하고 비트코인은 알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이 바이낸스 자체에 유통되는 BNB 물량이 적은데 이 정보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도 나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현물 거래를 하거나 뭐 스팟 거래를 하거나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물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물창은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은 뭐 선물 같은 데도 BNB 수수료 혜택이 있나? 여기는 이거 거래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차지 옵션이 선물도 있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선물도 BNB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수수료가 절감되게 되나? 그러니까 아무튼 습하다고 맞은만 해도 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BNB가 뭐 수수료 지불하는 타임, 그러니까 하루에 갑자기 마이너 25%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BNB를 사는 게 엄청나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 코인 시장에서 사람들이 하루 1% 수익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데 수수료를 25%나 아낄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단지 이게 바뀐 지 정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유튜브에서 아직 이 BNB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BNB 수수료 혜택, BNB 수수료 있나? 이 매체가 안 됐거든요, 이거. 하는데 유튜브에 이거 얘기를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거 없어. 이거 엄청난 정보인데, 어떻게 보면, 25%나 할인 받는다는 건, 이 설정 상태에 따라서, 단순히 이걸 설정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25%라는 건 엄청난 그 차이거든요? 이걸 해제하면, 그렇게 되는 거 0.1%. 이걸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BNB가 종래에는 천정부지가 오를 수도 있어요. 진짜 어디까지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루나 바이낸스 측에서 40억 개 소각해줬다고 해가지고 루나가 순식간에 순간 급등을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40억 개. 근데 이 40억 개라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정말 소소하거든요. 근데 BNB로 사람들이 이제 바이낸스 전체 거래소에서 전체 유저들이 BNB를 수수료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BNB를 사들인 양은 이 소각량에 비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될 수 있거든요. 뭐 100배 차이가 될 수도 있고 1000배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아마 그 규모 면에서 엄청나게 사실 큰 그게 되는 거죠. 팩트.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오늘 오르는 거 보고 좀 이 영상을 오른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회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너무 이 구조 자체가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BNB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야. 살 수만 있고 파는 사람은 얻게 되는 그런 구조야. 굳이 팔 이유가 없게 되는 거야. 왜냐면 점점 이게 BNB 물량이 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진짜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저도 지금 뭐 처음에 그냥 제 그냥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균등하게 다시 이제 USTC로 스윙된 것을 지금 손실률이 좀 가팔라졌는데 다행히도 이제 거의 한 현금 90% 전체 자금에서 90% 몰빵하다가 분산한 뒤에 이제 다른 마진 종목들로 분산한 뒤에 좀 이렇게 손실이 나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되기를 존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BNB에 저도 $500 정도만 넣었는데 이미 수익률이 별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45% 정도가 수익 난 거예요. 이 6일 동안 12월 3일 날 최초 거래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제 스타일상 뭐 그렇다고 뭐 BNB에 여기 전체 투자금을 막 이렇게 올인하는 막 그런 스타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데 아마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좀 더 비중을 좀 더 아마 BNB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재미없는 코인들 뭐 한 달 내내 들고 있어서 수익이 별반인 코인들은 좀 생략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이제 동일한 기간에 이제 비트코인 수익률이 동일한 기간은 아니고 한번 이제 팔리고 더 늦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트코인이 수익이 8%? 트론이 한 2% 날 동안 트론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트론이 20% 정도 수익 날 때 동안 BNB는 지금 이미 44%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모든 바이낸스 유저들이 이 정보 이 바뀐 지 며칠 전에 바뀐 이 수수료 이거 진짜 여기 뭐 팝어창에 딱 이렇게 떠주면 좋은데 안 떠. 그냥 이렇게 딱 P 레벨을 확인해 봐야지 딱 이렇게 스리슬쩍 바뀌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데 지금 만약에 사람들이 한 10% 정도만 이 정보를 알고 현황이 근데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 너도 나도 알게 돼가지고 바이낸스 한 8, 90% 유저들이 현물과 격리 마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BNB를 사는 거에 달려들게 되면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 그거죠. 아무튼 이게 간략한 투자 정보였고 어지간하면 이게 더 내리지기는 힘든 그런 정보 같아요.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인 건 없지만 거의 이게 한 역사적 적점이 단계를 찍지 않았나 그런 뉘앙스가 좀 드는 거예요. 일목균형상으로는 느낌이 어떠하지? 지금도 이제 제글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뭐 이렇고 뭐 일목균형적 흐름을 따라서 이 정책 바뀐 게 워낙 이게 강력한 거기 때문에 강력한 이 펀더멘털이죠. 상승 펀더멘털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25%는 정말 강력한 거예요. 코인 25% 올라가지고 수익 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막 진짜 막 투자 잘했네 막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거만큼 이제 전체 수수료에서 내가 25%만 아낄 수 있어도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단타 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적으로 엄청난 그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자산에서 매번 이렇게 0.1%씩 사고팔고 할 때 떼는 거랑 0.075%씩 사고팔고 할 때 떼는 거랑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격차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염두하시길 바라고 이 투자 정보를 꼭 한번 이렇게 검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100% 오른다 그런 말은 못 하겠고 지금 정황상 BNB가 오를 만한 이유가 한 95% 이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펀더멘탈이 상승 펀더멘탈이 확실하게 제공되는 코인을 찾기도 힘든데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거죠. 밀어주기 대테기를 일 수도 있죠. 이 수백 개 되는 바이낸스의 코인과 토큰 중에서 BNB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야.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유통 물량도 가뜩이나 이제 마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게
그런 코인이 아니라 얘기했죠. 백색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상당수가 이쪽 거래소에 가 있고 개인 지갑에 가 있고 거래소 자체 유통 물량은 점점 마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이 백색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또 BNB가 상승하면 또 바이낸스를 이체해서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점점 이렇게 사자만 이렇게 필요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를 수밖에 없다. 점점 유통 물량이. 그리고 내가 이제 25% 수수료를 할인 혜택을 받지만 그 와중에도 BNB가 오늘 샀는데 내일 이만큼 더 올라 있으면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USDT, 달러의 가치로 이렇게 떼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 더 추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BNB 가치로 환산해갖고 든 게 아니라 뭐 이 USDT 거래할 때 USDT에 드는 이 기축이 USDT잖아요. 그 USDT에 뭐 1 USDT에 달하는 수수료 비행이면 1 USDT만큼 BNB에서 차감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BNB 가치가 확 올라 있으면 1 USDT에 대해서 차감을 할 때 떼는 BNB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팟 계좌에는 그냥 사놓기만 하고 보유만 하고 있고 마진은 또 마진대로 이렇게 트레이딩 하고 있고 또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마진 자체는 뭐 사고 파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지만 이 스팟 계좌는 지금 스팟 계좌를 통해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들만 많을 거라 그런 얘기지. 왜냐면 그냥 수수료를 소모하기 위해서 이 BNB를 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낼 일이 없는 거야. 오로지 사기만 하고. 저도 이제 이 수수료 다 이제 소진될 때쯤 되면 또 그냥 또 추가로 사는 거예요. 1BNB씩 1BNG씩 추가로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사 나가야 돼요. 그렇게 사 나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수수료를 25%나 더 아낄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면 25%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갖고 마음 같아서는 한 번에 왕창 지금 사두고 싶은데 그러면 워낙 제 투자금 규모에서 왕창 많이 사기에는 아직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1BNB씩 혹은 뭐 0.5BNB씩 깨적깨적 사면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BNB 자체에서 수익을 내는 것을 좀 열심히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갖고 BNB도 지금 $500 해가지고 4% 막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것도 좀 더 이 영상을 찍고 비중을 더 실을지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더 실을지는 뭐 그냥 영상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뭐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합리적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의 판단 결정으로 투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는 언제든 원금 이상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이 리스크를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리스크를 자기가 걸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베팅이기 때문에 베팅하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BNB가 오를 수밖에 없는 강력한 개연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은 이 코인 투자자들이 몫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제가 뭐 오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보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피 정책,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 수수료 정책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이 바이낸스를 거래하는 유저들 사이에서 빠르게 이 정보를 캐치하게 되고 이것을 적용하게 되는가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일파만파 확장되게 될 때는 이미 이제 BNB는 고공행진을 할 개연성이 있겠죠. 아무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간략히 코인 투자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찰리스리 채널이었습니다. 통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풀 100% 정도 다시 잡히는 수량에서 이제 풀 100% 정도 이제 매수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저도 지금 예전에 그 얘기할 때에 비해서 그때가 한 226이었나? 뭐 그 가격에 비해서 되게 높은 가격에 들어갔지만 이미 226에 비해서는 뭐죠? 이미 한 10% 올랐나? 226? 10% 좀 안 되게 올랐죠? 들어갔지만은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가지고 일단 더 매수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좀 욕심 같아서는 더 사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제 이게 투자 스타일이 여기서 뭐 더 사기는 좀 당장 이제 다른 걸 이제 팔고 처분하고 뭐 그러긴 좀 그래요. 만약 USDC를 좀 수익을 많이 냈으면 그 중에서 또 이제 비중을 좀 일부 덜어가지고 이쪽을 더 많이 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새로 갱신해 주고 해가지고 43 뭐 해가지고 마진 비율 1.111 그죠? 거의 똑같이 이제 계산 결과 나오죠. 제가 이제 만든 엑셀 그 식이 해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좀 더 500달러인데 이미 한 719달러 그 정도 돼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아까 영상 녹화할 때가 매도가 한 이 정도에서 끝나 있었는데 다시 이제 떨어지기 얼추 전까지 매도를 이제 다시 쌓아 본 거예요. 해가지고 팔리면 좀 팔고 만약에 이제 조정 후에 나갖고 또 이렇게 사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좀 또 다시 팔린 거에 대해서 많이 사드리고 또 이렇게 위로 가고 해가지고 이 수수료 절감 이슈가 지속되는 한 한번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하게 적어도 한 영구적으로 혹은 1년 이상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한두 달, 몇 달 이벤트성으로만 하는 거면 이게 장기적으로까지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수수료 현황 계속 이제 주지 감방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코인 다른 것도 이제 계속 소식이 알람이 뜨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매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간 녹화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